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한국 반도체 기술 빼내기 총력, 공장 입구서 헤드헌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기술 한계에 봉착하자 한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반도체 인재 빼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반도체 장비 규제와 동시에 인재 규제도 실시했는데 미국의 시민권 및 영주권을 지닌 자들이 중국 반도체 생산이나 개발에 관여가 금지된 일이 있었죠. 이 조치에 따라 중국 기업에 재직하는 중국계 미국인은 회사에 남으려면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많은 기술자들이 줄퇴사를 했는데 이 기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반도체 인재 빼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던 시민권자, 중국계 시민권자, 중국계 미국 영주권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끄집어 왔었는데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게 된 것이죠. 만약 중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너희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포기해. 그러면 가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한국 반도체 기술 빼내기 총력, 공장 입구서 헤드헌팅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17일 중국 반도체 기업 간부가 한국 등지에 건너가 반도체 분야 엔지니어 헤드헌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반도체 공장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귀가하는 엔지니어들을 노리는 것. 익명의 한 간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외국계 기업 반도체 공장 게이트에 가서 머물며 우리 생산 라인에 잠시 일해서 부수입을 올려봐라 라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간부는 TSMC, 삼성,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이나 외국계 장비 공급업체의 사옥을 자주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해 퇴근 후 우리 생산에 와서 근무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중국이 한국 인력을 주목하는가 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미국에서 인력을 데려오기 어려워졌다라는 분석 때문이죠. 과거 중국은 천인기획 등을 통해 외국의 기술 인력을 매수하거나 산업 기밀을 빼내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미국 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중국계 혹은 중국인들을 포섭하는 방식을 이용했었죠. 미국은 이에 자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와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 수위를 높여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 소유자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및 개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 조치는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계나 중국 엔지니어들의 약점을 찌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중국 기업을 도우면 다시는 미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대다수의 중국계 엔지니어가 중국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계 한 헤드헌터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로운 제재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대안으로 유럽, 일본, 한국에서 인력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와 램 리서치는 중국 YMTC에 파견했던 기술자와 직원을 철수시켰습니다. 상하이 IC 연구센터, 창신 메모리, 항저우 지하이 반도체 유한 회사에 근무하던 미국인 직원 대부분도 사직서를 냈죠.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지자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 특히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의 반도체 헤드헌팅 방법,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존 연봉의 3, 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의 국내를 포함한 외국 경쟁사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2년간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킨 후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면서 두둑한 보너스까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첨단 기술 유출범이라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리를 잘하는 중국 기업들이 가짜 명함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많다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노리는 게 아니고 다른 첨단 산업도 노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 빼내기의 대상은 반도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업도 중국 기업들의 인력 빼내기 리스트에 올라와 있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레드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조선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LNG조선이나 향후 전기조선, 전기 화물선, 이러한 것까지 다 지금 암모니아선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선업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지고 있죠. 최근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한국의 3원계 배터리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 목말라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계 3원계 배터리가 한국의 3원계 배터리 실력보다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3원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비껴나가서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산할 수 없고, 이것은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지금 생산할 수 있고,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이것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껴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밀고 있는 LF 배터리는 저가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 실력에 더욱 목말라 있는 것이죠. 최근 LFP를 밀고 있는 비야드는 2027년에는 3원계 배터리가 LFP를 밀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인력 빼내기가 더욱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인력 빼내기, 이것은 모두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합법적으로 채용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인력들을 통한 특허 침해, 산업 스파이 행위, 절도, 편법 고용 등 불법 행위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대리인일 뿐 가장 윗선으로 올라가면 중국 공산당이 바로 몸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 공산당이 이용을 해서, 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이 기술을 빼내고, 이 빼낸 기술을 가지고 전 산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기술들을 퍼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국가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올해 1분기에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3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신고는 2017년 3건이었던 것이 2018년과 2019년 각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직과 출입국 이력을 기록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을 단속하는 수사기관을 설립하고 신고도 더욱 쉽게 했으며 처벌도 더 강화되고 있죠. 문제는 모든 사례를 단속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고 예방책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기술 유출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유출을 증명하기 어려워 관련 사건의 국내 유죄 판결 비율이 겨우 6%에 그친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한국 인력 빼내기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었는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 제재, 특히 인력 제재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월이죠. 지난 10월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10월 당시에 지금 미국의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자, 미국의 시민권까지 지니고 있는 자, 시민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자들까지 제한 대상에 걸어버리게 된 것이죠. 영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것도 걸지는 않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까지 걸어서 미국에 다시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장기적인 생각을 볼 때 미국에 건너가야 되고 미국에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중국 회사에 들어올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사실이죠. 물론 많은 돈을 바라고 중국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다시는 미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의 불상사를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미국에서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기술이 전체적인 기술이 높아요. 물론 대만의 기술도 높긴 하지만 한국 기술이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죠. 그리고 파운드리도 지금 삼성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지금 TSMC를 아직까지는 위협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지금 달성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술을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생각이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이러한 것을 몰아낼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